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댓글 리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대비하면 정말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대한민국 여자들이 만든 부동산 법을 그리고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었는데 그때 내용이 뭐였냐고 하면 지금 부동산이 올라서 저출산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물론 아예 영향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거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부동산을 사랑합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최고 수준이죠.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정도인데 근데 과거에 비해서 최근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사이에 좀 많이 달라진 트렌드가 뭐냐면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조건에 있어가지고 이제 물론 과거에도 물론 없진 않았습니다만은 경향이 더 심해진 거죠. 즉 남자는 집을 해오고 여자는 혼수를 해오는데 남자의 집에 있어가지고 아파트 전세라든지 아파트 자가를 원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전세 가격이 먼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갭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갭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고 또 이제 2030 분들 중에 신혼부부들이 또 이 매매가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오는 주택구입 부담 지수인데 지금 2004년도부터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집값이 한번 크게 급등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는 그때 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그때 당시 164.8이었어요. 그런데 MB 때 그때 이제 부동산이 많이 내려갔죠. MB와 박근혜 대통령 초기 때 요때는 83.7까지 소득 대비해서 그만큼 부담이 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냐? 198.6이에요. 작년 4분기 때. 그러면 이거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구 소득의 약 25%가 쓰일 때 이게 100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200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200 정도. 지금 보시는 거는 서울입니다. 200 정도 나온다는 거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소득으로 봤을 때 월 소득의 50% 정도를 대출 상환 부담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소득 대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급등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특히 요 코로나 때 많이 올랐고 코로나 전에도 많이 올랐지만 특히 코로나 이때 저금리와 이게 맞물려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랐고 지금은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 최근에 조금 뭐 내렸다가 반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역대 20년 정도의 그 어떤 주택 가격을 본다면 소득 대비해서 지금도 아직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여성들 자체가 절대 안 바뀌니 그런 말 아무 필요 없고 이대로 계속 나가면 됩니다. 부지런하게 자기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자기 먹고 살 길 마련한 여자는 보통의 삶이라도 살 것입니다. 나머지 여성들은 자기 수명 다 누리기 전에 생활고, 고독사,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들 할 겁니다. 물론 남자도 극소수는 고독사 할 정도면 여자들은 정신적으로 더 버티기가 힘들어지죠. 20년 후 누가 그래도 웃을지 그 결과를 보고 웃으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뭐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 간의 어떤 젠더 갈등 이것 말씀하신 건데 지금 분위기가 한쪽이 무조건 폭망하는 수준까지 가야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습니다. 엘리전으로 갈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차피 남자가 승리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제 확실하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아마 많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뭐 그나마 어느 정도 먹고 살 길 마련한 여성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한번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남자들은 소득이 꺾이는 게 어느 수준이냐고 하면 50대부터 소득이 꺾어요.
그러니까 40대까지만 하더라도 남자 소득은 그래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40대부터 소득이 꺾여요. 제가 통계청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어제.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대 여성들 중에서 지금 보면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여성들 정말 뭐 공무원이라든가 그리고 뭐 대기업이라든가 그리고 뭐 전문직 이런 여성들 아니면 제가 볼 때 중소기업에 있고 이런 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어차피 남자가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물론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에 남자분들 극소수도 아마 많이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 남녀 간의 갈등이 결국은 언젠가는 끝내야 되거든요. 끝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젊은 세대가 결국은 좀 힘든 과정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이 진짜 이게 현실이라 씁쓸하네요. 바른 말하지만 여성분들이 보면 여염하는 줄 알겠지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틀린 말 없습니다. 망조가 들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요즘 제 댓글에 보면 요즘 좀 노출이 좀 되긴 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세요. 여성분들 들어오시면서 좀 너무 여자 많이 까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저는 대한민국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혼인 감소와 저출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심지어 국가 소멸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거를 많이 다루다가 보니까 지금 남자들 문제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남자가 잘못한 게 없어. 지금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인이 누구냐?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여성이에요. 이걸 영상을 찍을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을 많이 비판하는 건데 사실 원인은 그게 아니죠. 원인은 대한민국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여성은 비판하면 안 됩니까? 여성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면 비판 받아야죠. 뭐 여성이 성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있는 뭐 최고존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틀린 말 없어요. 제가 하는 말 뭐 저는 뭐 자료 없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료 거의 다 대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이제 뭐 또 메시지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하고 또 메신저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혹시나 반박하시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저출산 원인 중 큰 것 하나가 방송입니다. 1번 겁을 준다. 아이 한 명 키우는데 4억이 든다. 출산할 때 무지 아프다. 2번 독박 육아, 독박 가사를 계속 보여준다. 결혼은 곧 고생 지옥인 것처럼 방송한다. 3. 사랑과 전쟁, 불륜, 폭력, 씨월드 등등 결혼 후 불행한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그게 시청률이 잘 나올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 이런 게 좀 자극적이잖아요. 아마 요래서 아마 이런 걸 또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 4번 여자를 공주 대접하는 프로를 자주 방송한다. 현실에서 공주 대접하지 않는 가족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한다. 5번 경력 단절을 수도 없이 이야기한다. 여성들의 직업이 경력 단절 걱정할 만큼 질 좋은 직장을 몇 명이나 다니고 있을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완전히 팩트 폭격이네요. 팩트 폭격인데 이 방송들이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주 시청자가 남자보다는 여자잖아요. 여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그리고 방송계 자체가 지금 여성계가 많이 장악한 것 같습니다. 여성들도 방송국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방송 작가들이 보통 여자들이잖아요. 작가들은 또 여자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저출산은 결과고 원인은 결국 한국 여자들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된 일을 10년 가까이 해서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도하는 거는 여성입니다. 여성이 주도하는 시장 맞아요. 물론 남성분들 중에서도 부동산 많이 사랑하는 분도 있지만 결국은 부동산을 우리가 구입하고 처분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은 거의 다 여성분들이 내립니다. 여성분들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사회가 이제 거의 뭐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뭐 아파트를 사느냐 빌라를 사느냐 이런 거 가지고 또 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는 계급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아이들끼리 그런다면서요. 뭐 니네는 뭐 자가냐 전세냐 그리고 뭐 평수가 얼마냐 그리고 임대 아파트냐 아니냐 애들도 사실 심지어 그런 말을 하고
뭐 또 애들의 꿈이, 요즘은 그런 이야기 안 나오지만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애들의 꿈이 뭐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런 말도 한 5년 전인가 7년 전에 그런 말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여성들이 1등 공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남자들은 덜한데 여자들끼리 남 눈치 많이 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못 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영상의 사연도 그랬죠. 여자는 2천만 원 준비해 오는데 남자 보고 아파트 전세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아까 같은 사연 같은 경우도 남자가 무리해서 아파트 전세를 구해야 한다 쳤을 때 대부분 이제 요즘은 전세 대출이 잘 나오니까 막상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수요가 많으면 결국은 또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고, 그러면 매매가랑 전세가가 갭이 적으면 거기에 또 부동산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또 갭을 매면서 아파트 매매가를 위로 올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현상이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풀리면서 한도가 늘어나면서 이 현상이 심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영끌이 지금 뭐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고 주택자금 대출도 그렇고 그렇게 대출이 급증하면서 지금 남자들의 등골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결코 건전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혼자 살 거면 비싼 거주시설이 필요가 없죠.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뿐 아니라 주택, 빌라 등 거품이 꺼질 거라 봅니다. 지금 30대, 40대 남자들이 돈이 없어요. 30대, 40대 캥거루족도 꽤 많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하락론자분들은, 저는 하락론자예요. 혼인 감소로 인해 가지고 뭐 출산도 줄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저는 빠질 거라고 보는데, 근데 부동산 상승론자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세대수가 늘 거다. 결혼을 많이 안 하면 세대수가 늘 거기 때문에 뭐 그래도 능력 좋은 1인 세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살 거다. 그래서 부동산은 오를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뭐 한 5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보지만 10년 뒤에 버틸 수 있을까요? 10년 뒤까지는 진짜 저는 못 버틸 거라 봅니다. 최소한 5년까지는 뭐 버틸 수 있다고 봐도 하여튼 뭐 그렇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다 산 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 신규로 들어온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 지금 주택 거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이사 수요, 그러니까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 집에 들어가는 이 정도지 교체 수요죠. 신규 수요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30들이 돈이 없어요. 제가 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대 아마 최고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요. 과거에는 없었던 일인데 이게 부동산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그나마 좀 좋은 직장 있고 돈을 좀 모은 사람들은 영끌에 많이 참여했죠. 영끌에 많이 참여했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대로 가다가는 난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코인과 주식에 많이 또 들어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주식도 물론 최근에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도 회복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2030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자산시장, 위험 자산에 대거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 현상에 발생하기 전에 부동산 급등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급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뭐 부동산 매입한 분들은 매입한 분이지만 못한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꽤 재정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살만한 여력이 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예전처럼 주택 매입 수요가 많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에게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한 탓입니다. 그걸 전에는 호구처럼 맞추어졌지만 이제 남자들이 포기하거나 안 해주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넘사 가격이야. 거의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보여드린 적 있죠? 요거 198이요. 198. 소득의 50%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번다고 쳤을 때 250만 원을
원리금 상한에 들어가면 250만 원으로 생활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벌고 뭐 부부 합산해서 500만 원 정도 한다면 그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그거는 500만 원으로 생활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부동산 거래가 조금 있는 게 누구냐고 하면 좀 좋은 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데 대기업이 우리나라 뭐랄까요, 스탠다드는 아니잖아요. 평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다수의 일반적인 2030들은 지금 이 시장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120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된다. 120. 120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가구 소득의 약 30% 정도거든요. 30% 정도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다. 500만 원 소득이라고 했을 때 부부 합산. 요즘 맞벌이 하면 뭐 소득이 한 명은 200, 한 명은 300 하면 500 정도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30%. 그러면 150만 원 정도죠. 150만 원 정도 어떤 대출 상한에 들어가고 나머지 350 정도로 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500 합산해서 500 벌어도 250만 원을 대출 상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250만 원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전혀 다르죠. 100만 원 차이지만 그 100만 원이라는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한 120 수준까지는 내려와야 되고 물론 과거에 이제 뭐 83.7 즉 100 이하도 있었습니다. 뭐 그때까지 내려오면 더 좋고 하여튼 저는 120 밑으로까지는 좀 내려오길 그렇게 촉구드립니다. 제발. 예.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오면 맞다. 또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문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집, 여자가 혼수. 이 문화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 문화는 뭐냐고 하면 가부장제적 문화예요. 그러면 이 문화가 왜 있었냐? 과거에는 여성들이 대부분 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이제 뭐 7남매, 8남매 이리 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남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때 어머니들이 양보했습니다. 중학교 마치고 뭐 공장 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남자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도와주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학력이 거의 중고밖에 안 됐죠. 저희 위에 어머니 세대들은.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좋은 직장을 가진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가 그래도 집 마련하고 데이트 비용도 남자가 내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남자도 돈을 벌고 여자도 돈을 벌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옛날에 어떤 가부장제적인 그 어떤 문화가 지금은 유지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성들도 사회 진출 많이 하니까 이제는 집도 제가 볼 때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치페이 해야 돼요. 연애 때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니까. 옛날의 여성들은 교육의 기회도 없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못 구해서 소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문화를 지금까지 가져온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다음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에도 주택 빌라 많은데 굳이 브랜드 신축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부동산이 그 상승률이 가장 컸던 게 뭐냐고 하면 지난 급등기에 신축 아파트, 역세권, 그리고 브랜드 요거 엔드인 게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제일 많이 올랐냐고 하면 전세 대출이 좀 편해졌습니다. 전세 대출이 편해지니까 신혼부부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런 신축 아파트에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그 전세가가 많이 오르니까 매매가랑 갭이 줄어들었어요. 이 갭이 줄어들으니까 갭 투기꾼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매매가가 오르면서 신축 아파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원래 이게 옛날에는 기금 대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소득이 적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 대상자가 몇 명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MB 정부 때부터 이거를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제 2012년도 같은 경우 25조도 안 됩니다. 그리고 13년도 해봐야 25조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늘어난 게 뭐였냐고 하면 2012년도 23조네요. 자, 2016년도 이후에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한도를 늘려줬어요. 박근혜 정부 때. 한도를 늘려줬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더더욱더 조건이 좋아졌고 그리고 금리도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부터 엄청나게 급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뭐 한 50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21년도 말에 얼마까지 됐냐? 180조. 지금도 아마 여기랑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80조 정도. 그러니까 이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는 대부분 다 이 MB 전에는 어땠냐고 하면 전세는요 현금으로 다 준비했어요. 다들. 아니면 뭐 신용대출 받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지 전세대출이라는 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금대출을 제외하면. 그래서 저는 이 제도는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되고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부동산 가격 매매가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2012년도 14년도에 이때 한번 주택 구입 부담 지수 한번 볼까요? 12, 13, 14. 그때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때가 이때잖아요. 2012년도, 2014년도 4분기까지니까 이까지겠네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적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근데 언제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했습니까? 2016년도부터 올랐다고 했잖아요. 이게 전세자금이 급증했잖아요. 급증하면서 매매가를 받쳐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도는 없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